이번 주에 우라늄 가격이 100달러를 재돌파해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라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을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라늄 가격의 고공행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우라늄 가격은 9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원전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 우라늄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현재 17개국에서 60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 중이고 110기가 계획 중입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많은 원자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광산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BOA에서는 우라늄 가격이 금년에 최소 105달러, 내년에는 최소 115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제프리 증권에서는 조만간 136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BOA는 유틸리티 기업들의 우라늄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밝혔는데 유틸리티 기업들은 작년에 1억 6천만 톤의 우라늄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우라늄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우라늄 관련 상황을 공유합니다. 이 영상은 1월 11일에 소개해드렸던 영상의 일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라늄 가격이 17년 만에 그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글로벌 원자력 발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서 우라늄 가치가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 2위 원자력 발전국인 중국이 우라늄을 그 사재기에 나선 데다가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서 러시아로부터 저농축 우라늄 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0일 우라늄 시장 데이터 업체인 UXC에 의하면 우라늄 선물 가격은 파운드당 92.5달러에 거래되었는데 이는 2007년 135달러를 찍은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우라늄 가격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이유는 원자력 발전 확대가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대세가 됐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즈 등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위축되었지만 최근에는 탄소 중립 흐름을 타고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선언한 그 주요 국가들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22개국이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에너지 발전 용량을 2020년 대비 3배를 늘리지 않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유럽 등에서 원전 수요가 폭발하는 가운데 중국이 사재기에 나서고 있어서 우라늄 공급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라늄 가격의 상승은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에 촉발되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을 중심으로 에너지 대란이 벌어지면서 세계 각국이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원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스위스, 벨기에, 폴란드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탈원적 정책을 줄줄이 폐기하고 기존 원자로의 가동 시한을 늘렸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신규 원전 건설보다는 기존 원자로의 가동 연한을 연장해서 더 오랫동안 원전을 사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던 우라늄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신규 원전 14기를 짓겠다는 계획을 최근 확정한 프랑스는 추가 건설 가능성까지 열어놓는 등 줄줄이 원전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에너지 목표를 100% 재생에너지에서 100% 비화석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원자력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 원자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던 유럽의 녹색당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서 원자력 발전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UXC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전력회사들은 1억 6천만 파운드가량의 우라늄 구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그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원전은 미국에 공급되는 전체 전력의 약 20%를 그리고 유럽에 공급되는 전체 전력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향후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국에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방글라데시 등도 원자력 발전소를 최근에 완공했거나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력이라든가 태양광과 같은 그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선진국에서는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흥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흥국은 자금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술력 면에서도 그렇고 화석연료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경우 신흥국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사실상 원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원전 수요가 팽창하면서 우라늄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파운드당 40에서 50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우라늄이 최근에는 90달러대로 올라서 1년 동안에 80%가량이 올랐습니다. 관련 업체의 주가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세계 최대 우라늄 기업 중 하나로 꼽히는 캐나다의 그 카메코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71%가 상승했습니다. 그 외에 영국 런던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옐로우 케이크도 대표적인 우라늄 관련 주식입니다. 옐로우 케이크는 1년 동안에 58%가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우라늄은 정년 과정에서 노란색 분말 형태를 띠기 때문에 옐로우 케이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반면에 우라늄 공급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자국 내 전력 회사들이 보유한 우라늄 매장량이 2016년 이후 감소했습니다. 유럽 원자력 공동체인 유라톰에 따르면 EU에서는 2013년부터 매장량이 감소세입니다. 유럽권 2위 우라늄 공급국인 그 니제르에서도 공급이 끊긴 상태입니다. 니제르는 작년 7월 군사 쿠데타 이후에 우라늄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언제나 정상화될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라늄 업계의 사우디아라비아로 불리는 카자흐스탄에선 국영기업 카자톰프롬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수출 금지를 2025년에 해제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약간 숨통은 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앞에서 말씀드린 1위 기업 카메코가 증산에 나서고 있지만 장비 문제 때문에 사실상 증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우라늄 가격을 더 높이는 요인입니다. 이의 최대 변수로는 러시아산 우라늄에 대한 서방국의 제재가 꼽힙니다. 미 하원은 지난달 러시아산 저농축 우라늄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 세계 우라늄 농축 설비 용량의 절반가량이 러시아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우라늄 확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 우라늄 공사는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는 우라늄에 대해 약 60%의 권리를 확보하고 자국 신장 지역에 비축용 창고를 건설 중입니다. 중국은 니제르와 나미비아에서도 광산 지분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의 행보는 결국 자원 경쟁으로 이어져서 서방국들의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주요 산지의 공급이 빡빡해진 상황에서 중국이 우라늄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각국의 우라늄 쟁탈전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그 현대차증권의 보고서에 있는 우라늄 수요 공급 전망입니다. 이 자료는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회색으로 칠해진 그 공급은 2040년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연한 하늘색 선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진한 파란색 선의 초과 수요는 2040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급이 지속적으로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폭발적 수요에 비해 공급은 한정적이라 가격의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드리는 말씀은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라늄 관련 기업이나 우라늄 관련 ETF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